미국발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건설 경기의 회복에 대한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건축 허가 건수가 4년 8개월 내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착공도 느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앞으로 건설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럼 관련 지표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지표입니다. 2월에 건축 허가 건수가 전월보다 4.6% 상승했습니다. 94만 6천 건을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9일에 보도했는데요. 이는 블룸버그 전문가 예상치인 92만 5천 건을 상회하는 수치면서 2008년 6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주택 부분이 2005년 이후에 처음으로 지난해 미국 GDP 성장률 상승에 보탬이 된 데 이어서 올해에도 미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긍정적인 지표인데요. 2월의 주택 착공 건수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91만 7천 건을 기록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19일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91만 5천 건을 역시 상회하는 기록이고요. 전달보다 0.8% 증가했습니다. 주택 형태별로는 단독주택 착공이 전달보다 0.5% 증가하면서 61만 8천 건을 기록했고요. 2008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타운하우스와 아파트 등의 다가구 주택은 1.4% 늘어났는데요. 애니카칸 웰스파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 주택 시장이 계속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허가 건수가 눈에 띄는 증가세를 나타냈다면서 다음 달에도 주택 시장의 호조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3월의 미국 증시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히 보시죠. 네, 3월에 미국 증시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 달러화에 대한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조사 결과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메릴 린치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투자자들은 금융주에 관해서 가장 낙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부정적인 경제 전망 때문에 원자재 업종에 대한 비중은 축소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투자자들의 이동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살펴보면요. 투자자들이 신흥국 증시에서 선진국 증시로 갈아타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메릴 린치의 마이클 하트넥 수석 스트래티지스트는 미국의 주택 시장이 계속 개선이 되면서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유에 대한 미국의 대외 의존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달러화의 상승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지금 경기 여건에서는 선진국 증시가 승리자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3월 동안 달러 강세 심리는 더 개선이 돼서 72%의 응답자가 내년에 달러화 상승폭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도 좋아졌습니다. 61%의 응답자가 내년 경제가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57%의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난 2개월 동안 51%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14일간에 걸쳐서 이뤄진 것으로 25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의 FOMC 정례 회의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이 부양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미국 중앙은행인 이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으로 19일에서 20일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회의 결과는 20일 오후 2시, 또 한국 시간으로는 오는 21일 오전 3시에 성명 형태로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 달에는 벤 버냉키 의장이 30분 후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 연준이 결과 내용을 밝히는 시간과 이 버냉키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시간 사이의 격차가 기존의 2시간에서 30분으로 좁혀진 것은요. 그 사이에 시장에서 나오는 각종 억측과 평가를 줄이고 버냉키 의장의 발언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상을 살펴보면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최근에 개선이 되고 있고 주택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조치를 지속할지에 대한 공방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버냉키 의장을 비롯한 FOMC 지도부가 잇따라서 경기 부양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힌 만큼 수치가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당장 양적 완화 조치를 거둬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통화 정책은 연준이 지난해 말 단행했던 양적 완화 확대 조치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중앙은행이 현재 매달 850억 달러의 현금을 시장에 쏟아붓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연준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정책 목표치와 연동해서 시행을 할 방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업률이 6.5%를 밑돌거나 또 연간 물가 상승률이 2%를 웃돌 경우에는 정책을 수정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2월 실업률이 7.7%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또 2008년 12월 이후 5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고요. 지난해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점을 고려하면 연준이 당장 유동성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접을 필요는 없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을 비롯한 고용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에서도 양적 완화 정책을 재고하는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일단 유동성 확대 기조를 이어가되 언제라도 이를 조기 종료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선에서 이번 회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발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